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분들에 대한 주제예요. 누군가 가르쳐 줬어야 하는 것들. 이게 누군가 분명히 저는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모르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이, 진짜 모르면 당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첫 번째가 그게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여성분들의 체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 생리했을 때 체중 이때 한번 올라가거든요. 이때 올라가는 거는 증상이 있잖아요. 신체적 증상이 있잖아. 내가 생리를 하니까 체중이 올라가는구나.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배란하고 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나올 때 이때도 체중이 한번 증가를 해요. 근데 이때는 임상적 증상이 없어. 근데 이 호르몬이 진짜 얘가 악질이에요. 이 호르몬이 악질인 게 이 호르몬이 나올 때 식욕이 증가해요. 그리고 잘 부어요. 근데 이 식욕 증가랑 잘 붓는 거 시너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먹었는데 체중이 불어나네? 실제로 다음날 거울을 보니까 살찐 것 같아. 부으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 체중이 한번 올라가요. 그리고 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꼭 모든 여성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폭이. 그래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 막 2, 3kg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파동이 되게 크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이때 막 우울하거나 그 다음에 식욕도 올라가고 막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되게 강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거를 몰라. 근데 갑자기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좀 식욕이 올라가지? 그리고 먹으니까 왜 이렇게 나 살찌지?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왜 나는 이거를 왜 공교육에서 좀 잘 안 가르쳐 줬지 싶은 거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크게 작용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말이야.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은, 특히나 성호르몬들은 칼로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호르몬의 주기라든지 폭이라든지 적어지기도 하고 강하게 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또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종종 되게 다이어트를 되게 이상하게 막 강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원래 이게 되게 정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막 극단적으로 막 물단식이라든지 막 모르겠어요. 왜 그런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 극심한 다이어트 후에 생리가 끊겨요. 생리가 끊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리가 다시 시작될 때 이게 굉장히 크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호르몬의 파동이. 근데 봐봐요. 생리가 안 하잖아요. 생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다이어트,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생리를 안 하지?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중단을 하고 몸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식욕이 팡 터져요. 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식사량을 늘리니까 갑자기 이 호르몬이 팡 하고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오니까 멘탈이 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이장애 오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이것 때문에. 진짜. 그래서 생리가 끊길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 작용 때문에 엄청 먹게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 수분 저류가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부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살찌는 거야? 나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폭식과 단식을 이제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식이장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량을 점점 천천히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배란일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 다음에 좀 식욕이 올라가는구나. 체중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에 닥쳤을 때 그냥 멘탈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이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감정의 폭포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건데 이런 개념들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한 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막 체중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레몬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 왜 빠지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아니야, 그냥 호르몬이 다시 적게 나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막 이상한 거를 먹어보고 이 효소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착각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있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 패턴. 이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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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아침 결식률이 20대 여성이 67.5%예요. 원래 이렇게 안 높았거든요. 남자도 이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 원래 높아요. 높은데 이 정도로 높진 않아요. 15년도 때는 46.9%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 사이에 20%가 올라간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거 제가 이게 왜 문제냐면 두 끼 먹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두 끼를 그럼 잘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잘 먹냐? 아니에요. 잘 안 먹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먹는 거잖아요. 잘 안 먹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일단 뭐 칼로리 개념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든지 칼로리 개념을 말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현준님 칼로리요? 칼로리 되게 구닥다리 이론 아니에요? 요즘 누가 칼로리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칼로리 맞는 이론이에요. 맞는 이론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칼로리 이론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리 이론이 안 맞다라는 거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양이 먹는 양보다 많으면 그런 그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써요. 이만큼 쓰면 결국에 이 차이만큼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안 빠져요. 적게 먹어도. 그러면 이 사용하는 양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얘를 늘리려면 그러면 먹는 양을 늘려줘야 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폭식을 해요. 근데 사용하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늘어날 때도 천천히 늘어나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폭식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다이어트라는 거는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그 다이어트 기간만큼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3개월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1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는 그거를 잘 유지를 해줘야 돼. 어떻게? 먹는 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다이어트 끝났다. 이제 좀 먹어볼까? 그러면 아까 뭐예요? 이 차이만큼 살이 쪄요. 엄청 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먹는 양을 줄여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은 조금 늘어났어도 먹는 양을 다시 줄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양도 안 늘어나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다이어트를 할 때 얘를 요 정도로 줄여도 아까 그 차이만큼 안 빠져요. 왜냐면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살이 점점점 안 빠져요. 왜 두 끼 먹는 그 식단이 안 좋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600칼로리, 1800칼로리 쓰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1400칼로리, 뭐 1200칼로리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이러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대부분이야. 진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이 그래요. 살이 안 빠진다? 체크해보면 다 이런 케이스예요. 다 이런 케이스야. 그리고 동면주님 제가 좀 최근에 체중이 증가를 했는데 저 이러면 몸이 회복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식사 패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이 쪄요. 그러니까 많이 폭식하고 적게 먹고 폭식하고 적게 먹고 이러면 대사량 회복이 안 돼요. 대사량 회복은 안 되면서 살이 쪄요. 진짜 놀랍게도 그렇게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 상담이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뚱뚱하신 여성분들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애매하게 통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안 돼.
적게 먹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조금 한 2, 3kg만 빼면 진짜 좋은 몸매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빼요. 왜? 이 상태니까. 이 상태니까 못 빼. 근데 이거를 돌리려면 이게 제일 좀 슬픈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지낸 날에 거의 비례해서 대사량을 늘려줘야 돼요. 이게 제일 슬픈 내용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오랫동안 살았다? 대사 회복만 진짜 2, 3년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냥 거의 기아 상태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살이 빠져.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몸이 엄청 망가지죠. 그 이후에 감당할 수가 없게끔 더 부작용들이 커지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새끼를 먹는 그거를 힘들어하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만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소화 안 된다. 너무 배부르다. 잘 못 먹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폭식할 때는 이런 느낌 절대 안 들어요. 왜? 맛있으니까. 그만큼 내 식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 상담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좀 잦은 폭식. 이거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식도 적당히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 근데 이게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너무 잔소리를 안 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님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잦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가는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는 할 수 있어. 근데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라고 해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잦게 한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양이 늘어나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먹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설탕과 지방의 중독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사람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기 전에 식사에 대한 만족도라는 패턴이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 냉동 과일의 요거트 조합이라든지 냉동 과일의 뭐 꿀 조합이라든지 요거트의 꿀 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합도 저는 안 된다라고 해요. 매일 먹는 거 안 된다라고 해요. 님들도 먹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거 도파민 터져요. 먹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사소한 중독을 만들어내요. 엄청 크진 않거든요. 사소하게 중독시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를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일 먹게 되거든요. 이게 칼로리가 적더라도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만족도도 떨어지고 점점 많이 먹게 되거나 위험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게 내가 식사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자 같으면 그는 나을 수 있어요. 왜 여자가 되게 불리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리주기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프로게스테론이 나올 때 식욕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한 번 더 살짝 밀어줘요. 좀 더 먹을래? 그러면서 그게 안 좋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씩 이게 밀려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내가 얘가 중독성이 좀 있구나. 좀 이걸 내가 좀 피해야 되는구나. 이걸 해줘야 돼. 이게 인지하고 있는 거랑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거랑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이거를 제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먹을 수 있어. 어쩌다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먹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이거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 쓴 제품들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실험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거. 이게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강박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솔직히 말해서 체중계 숫자보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잖아. 이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에 집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흔들린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한 거 있잖아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체중이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체중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식사량을 줄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내 체중이 살짝 변할 수는 있어요. 염분 섭취에 따라서 당연히 변할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하루에 체중이 0.5kg에서 막 0.7kg가 증가했다가 막 빠졌다 이래.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지방이겠어요? 아니야. 당연히 지방 아니에요. 체지방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변하진 않아요. 정말 천천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체중을 매일 기록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체중을 매일 기록을 하면 내 체중 패턴이 보이고, 내가 생리 때 이 정도로 좀 붓는구나. 내가 그 배란일 이후에 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나올 때 이 정도로 붓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중계 집착을 버리되 기록은 계속 하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체중을 계속 기록을 하는 게. 근데 이거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잖아. 내 예를 들어서 52kg야.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직원이 선생님이 52kg라고요? 못 믿겠어요. 하면서 체중을 막 갖고 와서 올라가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 이러지 않잖아 진짜.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중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체중 기록. 이때 체중 기록 말고는 다 의미 없어요. 그것만 저는 매일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육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지방을 다 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진짜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들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팔뚝살이 있잖아요. 팔뚝살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러면 이 살을 나 이거 팔뚝살 있으니까 얘를 다 빼야지? 이런 여자 인생 망해요. 왜냐면 이거 다 빼려면 진짜 뼈말라가 돼야 돼. 근데 결국엔 그렇게 뼈말라가 되려면 내가 체력 손실이랑 건강 손실이 엄청 커져요. 정신병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을 키우면 얘가 바디라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깅스 입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엉덩이가 축 처져 있잖아요. 근데 레깅스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되게 탱글탱글 이쁘게 되죠. 근육이 있으면 이 효과가 있어요. 근육이 있으면. 그래서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한 부위에 키우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키우라는 거야.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방이 이쁘게 바디라인이 생기니까. 그리고 지방을 다 빼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지 셀룰라이트가 좀 덜 생겨요. 이게 님들 좀 억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면 남자는 셀룰라이트 보유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여자가 90% 이상이에요 보유 비율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근데 이게 근육이 없으면 되게 심하게 생겨요. 근육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셀룰라이트가 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빼려고 했을 때 손실이 너무 커. 여성분들은 근육이 진짜 안 자라요. 진짜 안 자라. 이거 근육을 키우려면 정말 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분들의 옛날에 그 얘기 했었어. 골격근 1kg당 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근데 지금 와서는 1,000만 원이 뭐야? 한 1,500, 2,000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여성분들 인바디 있잖아요. 인바디에서 그 골격근 양 수치가 표준 가운데에 없다? 그럼 다이어트 안 시켜요. 다이어트 안 시켜. 그 다이어트 시켰다가 진짜 여자 인생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체력이 없잖아요. 체력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사회생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모델이나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만약에 다 빼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에 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집이 개판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운동이라든 체력이라든 이런 거 기르면 괜찮아져요. 실제로 제 영상이라든지 댓글에 보면 그 1400칼로리 막 1300칼로리 이렇게 먹었던 여성분들이 더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살도 안 찌고 더 건강해졌다라는 삶을 그 느끼시는 분들 댓글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나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좀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다 막 미디어라든지 매스컴에 다 그냥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그냥 다 그냥 지갑을 터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똥빠.